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김재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태풍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서서히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특별 재난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에서는요. 우리 지역 곳곳의 현재 상황과 태풍의 이동 경로 그리고 안전 대책까지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생방송이 끝난 후에는 KBC 뉴스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계속해서 태풍의 현황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보셨다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원영 기상캐스터와 함께 현재 태풍의 이동 경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영 기상캐스터, 현재 태풍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11호 태풍 흰남노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2시간여 만에 137mm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이며 산지에는 600mm 이상의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네, 태풍이 우리나라로 지금 서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로가 더 궁금한데요. 앞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오늘 자정에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내일 아침 경남 해안 상륙해 통영과 부산을 거쳐 울산을 통과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중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에 달하는 정도로 그 세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이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흰남노는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그 세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있는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 쪽 북태평양 고기압은 세력이 축소되면서 흰남노가 세력을 유지한 채 지나갈 그 길을 마련해 준 건데요. 당장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지역인 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발효된 태풍 관련 특보 현황을 짚어주시죠. 네, 현재 광주 전남 전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 거문도와 초도, 흑산도와 홍도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태풍에 가장 근접하는 시기가 내일 새벽부터 아침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부터 비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로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또 최고 10m에 달하는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원영 기상캐스터 고맙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중에서 태풍 이동 경로와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한 곳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바로 고흥이 있는 거금도에 이형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 네. 고흥 거금도 입금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다도해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서요. 주변에 보면 해안가의 섬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파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유명한데 지금도 약 한 2, 3m 정도 되는 높이의 파도가 계속해서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또 파도가 크게 일면서 생긴 하얀 거품이 해안가를 덮을 정도로 굉장히 파도가 강하게 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파도도 굉장히 거칠고 또 바람 소리도 굉장히 강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이동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모래 언덕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 앞에 모래 언덕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모래 언덕은
지금 해안가로 치는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지금 도로까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몇 개의 파도는 넘어와서 지금 바닷물이 넘어왔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그마한 모래 언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주민들도 이 주변에는 한 명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을 나와서 바다 쪽을 지켜보셨는데, 지금 파도가 더 심해지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금 마을로 대피를 해서 집에 계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주민들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양식어가입니다. 양식어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고 있기 때문에 양식 어구들이 자칫 부서지거나 파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일부 어민들은 이번 태풍이 잘만 비켜간다면 지금 적조가 일부 관측되기도 했는데, 바다 수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가면서 효자 태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의 기대감도 보이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이 고흥 거금도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영길 기자도 안전에 유의해서 취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여수 국동항에도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조윤정 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정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여수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0여 분 전만 해도 굉장히 거센 빗줄기가 강하게 내렸었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또다시 비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태풍이 바짝 다가왔음을 몸소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후 2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전체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거문도와 초도, 흑산도와 홍도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조윤정 기자 뒤쪽으로 배가 굉장히 많이 정박해 있는데요. 지금 배가 뜰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국동항에는 천여 척의 어선이 피항해 있는 상황입니다. 양식장의 어민들은 닻을 내리고 밧줄로 시설물을 꽁꽁 묶어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역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늘길 역시 막혔는데, 여수공항의 경우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이후 비행기부터는 모두 결항이 된 상황입니다.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모두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주민들의 대비는 좀 잘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주변 상가들을 아까 돌아봤었는데, 인근 수산시장의 경우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요. 이 상가들은 이 강한 바람에 구조물이 혹여나 날아갈까 모래 주머니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전남 지자체 역시 태풍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대피소를 지정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좀 잠잠해 보이고 또 대비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는 없습니까? 네, 저희가 전남 소방본부에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집계된 공식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상황의 경우에는 추후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서서히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윤정 기자도 조심해서 취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태풍 흰남노, 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가 정말 막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안전 대책까지도 한웅희 취재 리포터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웅희 리포터, 흰남노의 위력이 강하다고는 들었는데요. 얼마나 강한 건가요? 네, 11호 태풍 흰남노의 위력은 과거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됐던 매미나 루사보다도 더욱 강력할 걸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어제와 달리 태풍의 눈이 훨씬 더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만과 오키나와 해역 등 30도가 넘는 고수온 지역을 거치면서 태풍의 세력과 체급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흰남노의 평균 풍속은 초속 54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75m로 이는 사람이나 바위를 날려보내고 건물까지 붕괴시킬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바람의 세기뿐만 아니라 비의 양도 역대급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60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지역에 쏟아져 내렸던 폭우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좀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지역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현재까지 다른 지역 피해 상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4일 오전 일본의 오키나와 섬을 지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가로수가 크게 휘청일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요. 본섬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도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토사재해 경계 경보가 발령돼 주민 30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풍 피해에 8천여 가구가 정전돼서 불편을 겪었고 하늘길과 뱃길이 모두 끊겼습니다. 네, 지금 이웃 나라인 일본의 오키나와의 영상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약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주도 상황 어땠습니까? 네, 제주도에는 벌써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모슬포항에 있는 제주 서부 지역에서는 정오쯤 3시간 동안 150mm가 넘는 비가 내려 대정읍 일부 지역에서 상가와 주택, 도로 등 20여 곳이 한때 침수가 됐습니다. 농경지도 물에 잠기고 흙과 돌멩이가 도로 위로 쓸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5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그중 인명피해도 4건이 포함돼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태풍 흰남노가 그야말로 역대급 태풍이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사실 매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매미 때의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가장 강력했던 태풍 매미의 당시 상황을 보면 이번 흰남노의 위력이 가늠이 될 겁니다. 당시 사진을 보시면 항구의 대형 컨테이너와 이런 크레인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로수도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도 휘청일 정도의 강력한 바람도 불었는데요. 2003년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는 11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31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무려 4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륙 당시 매미의 중심 풍속은 초속 38m였습니다. 이번 흰남노의 경우에는 초속 43m의 중심 풍속이 예상되는데요. 비와 바람 모두 매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만큼 대비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사실 자연재해는 저희가 좀 잘 대비를 해서 피해 규모를 줄여야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 행동 요령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네, 우선은 태풍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나 라디오, 안전 문자에 주의를 집중해서 거주 지역에 태풍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안전 앱, 안전 디딤돌을 설치하면 태풍의 경로와 대피 안전 요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풍 정보를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각종 행동 요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고정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서 파손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수도와 가스를 차단하는 것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태풍을 밖에서 맞닥뜨린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에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가로수나 전선은 피해 주시고요. 특히 바닥의 맨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이시라면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면 차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행하시고요. 차 안으로 물이 찬다면 그 즉시 하차하셔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하고 또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등 다 농업시설들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것도 대비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웅희 리포터 이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보들 꼭 기억했다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시 현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날에서는 우리 지역 곳곳의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시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상황은 어떤지 먼저 진도로 가보겠습니다. 진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그루 시민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곽그루 시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도에서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곽그루입니다. 네, 이제 태풍이 서서히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큰 비가 왔다가 잠잠했다가를 반복하더니 한 30분 전부터는 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점점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곽구루 시민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비가 좀 잘 됐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들은 다 들여놓고 문틈도 꼼꼼히 보고 했는데 워낙 이번에 큰 태풍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강풍하면 해안가가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해안가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해안가 지역은 여기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다 보니까 군이랑 농협에서도 지금 계속 방송이랑 문자로 절대 해안 지역에 아예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해주실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사실 곽구루님께서는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배추를 심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물 고랑이 잘 빠지라고 해놓긴 했는데 한 바퀴 돌아보니까 벌써 이제 물이 많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태풍에 배추가 비닐재로 뜯겨 날아간 적이 있어서 지금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잘 준비를 하셨겠지만 사실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지자체에서 좀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바라시나요? 중도는 혼자 사시는 이제 고령 농가가 많으세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좀 미리 방문하셔서 예방을 도와주시는 것도 생각을 했고, 또 아무래도 농가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보내주신 영상 제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도와 기상 상황이 가장 비슷한 완도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도에는 김희정 시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희정 시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완도구밀수협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네, 태풍이 서서히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도의 상황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어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선이라서 어선을 선착장에 결박해 놓거나 저희 수협에서 인양기를 지원해서 천여 척의 선박을 육상으로 인양해서 어선 한쪽도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조치와 예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어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선의 출항이 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지금 9월 3일 토요일 오후부터 완도 금이랑과 생이랑 등 모두 결항된 상태입니다. 네, 주말부터 그럼 배가 끊긴 건데 이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동은 못 하시고요. 어제까지 선박 인양 및 전복 양식장과 수산 기자재 등이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를 해놨고요. 지금은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곧 더 불 것으로 예상돼서 이동을 자제하고 자택이나 근무지에서 안전을 위해 머물면서 뉴스 등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완도하면 이 양식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는데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 파도가 높아서 이 양식장에도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 보셨다시피 완도는 전복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전복이 가두리 양식장에 입식되어 있는데 닷줄도 놓거나 루프 등으로 결박하는 등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해놨지만 워낙 태풍이 강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년 전 볼라벤 태풍 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잘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 태풍을 막기 위해선 지자체의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바라시나요? 네,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더 없도록 피해 사각지대는 없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예방을 위해 안내 방송을 더 하는 등 지도를 많이 하셔서 태풍이 무탈하게 지나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영상이 태풍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광양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지 시민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양 시민기자 김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짧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양에서 채소하우스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민지입니다. 네, 이제 태풍이 서서히 전라남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광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비만 내렸다 멈췄다 반복하고 바람은 크게 불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김민지 시민 기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광양이 경남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다 보니까 피해 우려가 좀 큰데요.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강풍 대비로 현수막은 접어두었고 이제 강풍이 발생할 경우 대교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에는 작물을 심지 않거나 배수로를 더 깊이 파고 기계나 농기계들이 빗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비해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광양하면 사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더욱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인근 주민들은 대피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산사태를 대피한 상황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점들을 좀 추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나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에 따라 조치를 잘 취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 피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한 세 분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안전 기자단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C 시민 안전 기자단을 검색하신 뒤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기자분들께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풍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 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태풍이 왔을 때 꼭 지켜야 되는 행동 요령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라이브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앞쪽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지켜서 피해를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기상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청에 나가 있는 박경열 예보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태풍이 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태풍 흰남노의 현재 위치는 15시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매우 강이고 시속 33km 속도로 북부동진하면서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중심이 오늘 밤 자정 전후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우리 지역에는 내일 새벽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가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기상 상황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에는 내일 아침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 전남 남해안, 질산 부근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와 또 시간당 50mm 내외, 또 전남 남해안은 시간당 50에서 10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리겠고 또 최대 순간풍속 20에서 6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내일 새벽에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해수면 상승과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전남 해안에는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태풍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폭우도 있을 것 같고 바람도 있고 또 해일 위험까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지역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최신의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가 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태풍 흰남노의 중심은 16시 태풍정보 기준으로 오늘 밤 자정 전후로 제주도 동쪽 인근 해상을 지나서 내일 새벽 6시경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한 후에 아침 9시경 경북 남부 동해안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 새벽이 가장 큰 고비며 아침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태풍의 피해를 좀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금까지 태풍 중에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출을 삼가시고 가정에서 창문도 대부분 잘 닫으시고 이 최신의 기상 뉴스를 통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그때그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지방기상청의 박경렬 예보관과 함께 통화로 태풍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태풍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풍의 이동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태풍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내일 오전 5시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LTE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거금도에 나가 있는 이현길 기자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고흥 거금도 입금해수욕장입니다. 네, 아까 연결했을 때보다 바람의 강도가 조금은 더 세진 것 같고 파도가 조금 더 이현길 기자와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람이 매우 강해지고 있고요.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빗방울도 다시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만조가 다가오면서 지금 파도가 계속해서 해안가에 가까워지는 모습인데요. 조금 있으면 저희가 서 있는 이곳까지도 파도가 칠 것 같아서 지금 생방송이 끝나면 잠시 뒤에 또 유튜브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곳은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길 기자가 고흥 거금도로 이동할 때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동할 때는 좀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이동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이동을 하면서는 비가 조금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별다른 바람을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곳에 또 섬이 없고 바로 바다 맞닿아 있는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바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태풍의 중심은 제주도 남남서쪽 200km 해안,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약 한 400km 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400km면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매우 강해서 이번 태풍의 위력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실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현길 기자와 연결했을 때가 한 20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파도의 이 깊이도 더 심해진 것 같고요. 또 바람의 세기가 소리로 듣기에도 정말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려되는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시민 기자단 분들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양식장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양식장은 지금 이렇게 해안가 안쪽으로 피신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복이라든지 김 양식장이 제대로 좀 버텨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고요. 또 내일 아침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남해안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남, 광주에 계신 분들이 출근길에 이 태풍을 맞닿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물들이 떨어지거나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상만 봐도 사실 이현길 기자도 정말 위험해 보이지만 역시나 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주변에 좀 없습니까? 예, 이곳 주민들은 주변에서는 지금 다 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곳 마을을 좀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창문이 하나, 그러니까 샤시를 하나를 설치를 해놓는데 이 집들 같은 경우는 샤시를 조금 떨어뜨려놔서 2개씩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창문이 있고 다시 안쪽에 한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창문을 설치해 놓을 정도로 평소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지금 태풍까지 다가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창문들을 다 닫아놓고요. 지금 집안에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 소리를 들어보니까 비도 좀 내리는 것 같은데요. 비는 어떻게 오고 있나요? 예.
예, 비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지금 빗방울이 얼굴을 향해서 치고 있고 또 우리 카메라 쪽으로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 파도도 마찬가지고 파도가 일면서 이는 그런 어떤 물방울들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까지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영상으로 봤을 때 이 바람의 세기가 너무 강하고 또 비바람이다 보니까 아까 주민들이 만들어놨던 모래 언덕이 잘 좀 정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잘 좀 돼 있습니까? 예,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 모래 언덕이 지금 워낙 급하게 조그맣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파도 몇 번에 지금 좀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모래 언덕은 간이로 임시로 만들어놨을 뿐이고 앞으로 이게 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들도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공간에는 좀 콘크리트로 강하게 좀 방파제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취재진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태풍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우리 한반도를 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좀 대비한 그 공사라든지 준비 상황들이 미리미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길 기자가 아무래도 현장에 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지자체가 어떻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태풍의 정보들이 좀 빠르게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뭐 문자로, 재난 문자로 안내가 되고 있지만 그 정보가 좀 제한적이고요. 지금 주민들도 계속해서 나와서 보셨던 분들은 이 태풍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이 태풍이 매미, 루사를 더한 급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이곳에 오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들을 충분히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고 평소에도 좀 위험한 구역들이 주민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평소에 위험한 구역들을 지자체에서 먼저 와서 좀 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그런 준비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이 현장이 날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예. 태풍은 현재 그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강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를 관통한 뒤에도 여전히 강의 강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도면 지난 2003년 한반도를 덮쳤던 태풍 매미와 비견되는 아니 그보다도 더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강도의 굉장히 그 철제 구조물까지도 휘고 또 쓰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태풍이 상륙하기 아직 12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남해안 다도해 인근은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제작진도 참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안전하게 좀 취재를 마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흥에 있는 바람 소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 창틀을 좀 막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X자로 붙인다던가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창틀 사이에 우유팩을 껴놓는다던가 아니면 이 택배 상자를 좀 잘라서 껴놓으면 창문을 좀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 점을 유의하셔서 꼭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KBC 시민안전기자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시민안전기자단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안전기자단들이 지금 실제로 저희에게 좀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각가지 영상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3시 11분에는 이제 현재 신안에도 비가 좀 내리고 있고 바람은 약한데 조금씩 바람이 좀 일어나고 있다. 또 진도에서 아까 곽구루 기자님께서는 하천에 물이 조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광산구 하남공단에 비가 15시 15분 상황에 비가 오지 않지만 바람도 불지 않은데 구름이 아주 잔뜩 껴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광주 서구에서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사실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가 완전히 그쳐서 정말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은 비가 소강 상태에 있고요.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사진들도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진도에 있는 곽구루님께서 어제까지 배추를 심어놨는데 이 배추가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이 태풍이 가뭄에 좀 도움을 줄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발생을 할지는 참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부디 태풍이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셔서 KBC 시민안전기자단을 검색하셔서 여러분 모두 시민안전기자단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방송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민안전기자단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말 현장에도 이렇게 제작진들이 나가서 현장의 상황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많은 피해가 없고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유튜브에 있는 KBC 뉴스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의 상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이 변동되는 상황까지도 짚어보신 다음에 이 피해가 없도록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